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을 정리한 3분 뉴스와 YTN이 첫 공개한 고화질 김학의 동영상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각종 논란 속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고교 무상교육.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어려운 수학을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 수다학을 살펴봅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벚꽃 명소 남산에서 열린 YTN 가족 걷기 대회 현장을 YTN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참사 5주기였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고 이후 환골탈태를 다짐했던 언론이 올바른 보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성해 보게 되는데요. 침몰하지 않는 진실을 위해 뛰고 거짓보다 참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혁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께서는 어떤 뉴스 선택하셨나요? 예, 저는 지난 11일 보도된 100년 전 오늘 역사에 이름 올린 대한민국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예. 대한민국 100년 역사의 한 단면을 소개해준 그런 뉴스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알려준 보도였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 뉴스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뉴스의 사회 통합 기능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려줌으로써 또 짚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보도였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뉴스가 YTN에서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3.1 독립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서 연초부터 기획 시리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저는 지금 그 100주년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된 내용이 그 뉴스도 이번 한 주에 좀 뜨거운 뉴스였죠. 예, 굉장히 저는 생활 밀착형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3분 뉴스인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일 날 방송되었고요. 그리고 11일에는 상당히 유감, 아베 정권 타격 불가피라는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WTO 결정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각각의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이전에 이 보도를 내놓은 것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결정이 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그 내용 속에서 그럼 이 결정에서 만약에 WTO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라라고 결정이 나오면 우린 일본산 수산물을 다 안 먹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수산물 시장 전반에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가 일본산만 안 먹는다. 이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번 결정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서 저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보도를 끝까지 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일본에서 이 WTO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일본이 어떤 그야말로 이 결정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를 정말 자세히 쭉 전해줬어요. 그래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자, 이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3분 뉴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이 출연 기자가 좀 엉뚱하고도 좀 익살스러운 표정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보통 이제 방송 기자들이 작성하는 리포트 길이가 2분이 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금 3분 길이잖아요. 네네. 근데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기게 된 건가요? 원래 이런 형식의 리포트를 기획을 한 곳이 YTN 보도국이 아니고 YTN의 그 디지털 자회사가 있습니다. YTN 플러스라고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주로 그 동영상을 이제 어떤 SNS,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또 SNS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획을 그쪽에서 하고 이제 제작하는 콘텐츠죠. 그래서 히트작이 꽤 나왔습니다.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2019년 달라지는 군대, 또 뭐 명절 스트레스, 젊은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잘 다가갈 수 있나,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예. 자, 우리 원승현 평론가께서도 좀 기억나는 뉴스 있으신가요? 3분 뉴스 중에서? 네, 저는 지난 3분 뉴스 중에서 강원도 산불이 국가 재난 사태로 번진 이유라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예. 산불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산불 관련 보도에서는 그냥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급속히 번졌다 이렇게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강풍이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부는 강풍이고, 또 이 강풍이 예전에도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매우 유익하게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 못한 뉴스 시간인데 네. 처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못한 뉴스를 꼽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잘못한 뉴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제 진짜. 없으면 안 꼽으셔도 되는데. 근데 여기 못한 뉴스를 뽑아오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여러 번 고민을 하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약간 수다를 떨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보도 봤어? 그러면서 그 화면이 좀 민망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잘못한 뉴스를 뽑으라니까 제가 이게 뽑게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 이것을 이제 YTN이 선명한 화질이 선명한 것을 구했다, 고화질 동영상을 구했다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첫 보도가 그 17일 이전, 그러니까 17시 이전까지는 좀 영상 그 화면이 한마디로 그 상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남성의 벗은 상체가 보이는 그런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과 안고 있는 장면이 어찌됐든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영상이다 보니까 휙 보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상이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영상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YTN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되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학의 씨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만을 전하려면은 전 스틸컷으로 얼굴만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좀 진하게 수정이 되긴 했는데 처음 보도됐을 때는 좀 이게 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센터장님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피해 여성이 등장하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빨리 이제 모자이크를 했고요. 사실 뭐 그 동영상에 이제 방송하게 된 그 결정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그런 판단들이 있었겠죠. 동영상 자체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 자체의 존재가 있다는 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아주 짧게 방송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검찰에 2차례나 걸친 그런 그 부실 수사, 내부 은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핵심 키맨이 윤중천 씨인데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마는, 그분과 김학의 씨의 그 관계가 있다면, 그 어떤 로비가 있었고 접대가 있었고 뇌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성을 매개로 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아주 좀 축약해서나마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도한 기자가 우리 이제 한동호 기자인데, 그때 자기 그 연락처를 공개했더니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보도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보면 박준영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행위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영상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 자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모자이크해서 굉장히 짧게 보여줬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영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학의 관련된 논점을 흐리는 영상이라고는 그러니까 그런 보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그 진정성을 좀 시민들한테 이제 알려내기 위해서는 YTN이 정말 이 김학의 관련된 이 성범죄 관련된 보도, 이 은폐에 대해서 좀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런 보도가 더 보충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정적인 보도를 가지고 약간 그 시청률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보도가 어뷰징에 많이 이용됐어요. 많은 보도에서 이용됐어요. 네. 뭐 일부 어뷰징에 이용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정말 그 시청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감히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을 열었다 이런 그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요. 주요 일간지가 모두 저희 어떤 그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김학의 씨 측의 반론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자체가 이슈가 되고 또 이런 그 윤중천 김학의 어떤 또 뭐랄까 은폐 사건, 네. 검찰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슈화 되는데 전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 추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원승현 평론가께서는 어떤 뉴스 아쉬운 뉴스로 뽑으셨나요? 네, 저도 아쉬운 뉴스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예. 이제 누락된 보도를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는데요. 예.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YTN에서 누락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도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문 대통령을 맞는 미국 의장대가 공항에서 준비한 그 태극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둘째로 한미 정상회담의 단독 회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 의장대가 준비한 태극 문양이 색이 바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했고 또 15분 정도 예상했던 한미 정상의 단독 회담이 실제로는 2분 정도로 단축돼서 그 인사치레만 하고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의전이나 또 회담 시간 같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이 또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고 또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보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게 그 하늘색 태극기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것은 최근에 태극기 논란들이 뭐 국내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굳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하여튼 타 언론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도 그 태극기를 썼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에서 한국 측에서 이번에 제대로 지적을 하니까 국기를 바꿨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예. 2분 회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돌발 질문들을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제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성인 거죠. 예. 제지를 안 해서 말하자면 15분이 2분으로 줄어든 셈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영부인이 동석하는 그 친교 행사 정도 수준의 어떤 단독 회담으로 이미 청와대도 이번에 설명을 했었고요. 소규모 회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주요 어떤 보좌관들이 배석을 해서 하는 진짜 회담은 30분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양측의 그 어떤 의사 전달은 충분히 됐고 됐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 날 13일 낮에 종합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장님. 그런데 아까 이 못한 뉴스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네네. 없어서 네.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좀 사실은 YTN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그 상처를 주신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정당인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에요. 방송 패널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말을 하시는 분들을 방송에서 대담에서 패널로 많이 기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이번에도 4.16 당일날 타 방송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그 유가족들은 원한이 있어서 끊임없이 복수를 낳는다. 그러니 5년이 지났으니 이제 세월호는 망각해야지 된다. 정권을 빼앗긴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들도 피해의식이 있다. 이분들도 트라우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YTN에도 지금도 출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YTN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YTN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좋은 분들 위주로 대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자, 뭐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정부 발표 이후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과연 이것을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OECD 사례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밝힌 고교 무상 교육 정책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 1인당 연 평균 158만 원 정도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정책이 발표 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익숙한 논란이 또 등장했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일 먼저 나온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고교 무상 교육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늦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35개국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무상 교육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교육 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공립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수업료와 교과서를 지원하는데 사립학교 재학생은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 1명에게 지원하는 비용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 기간을 열리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00년대 초부터 무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무상 교육 기간이 10년에서 14년 정도 되는데요. 공립학교에 한해 수업료와 교통비,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립과 공립 구분 없이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나라도 절반에 가까운 16곳에 달하는데요.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복지국가로 유명한 나라들이 뽑힙니다. 그렇다면 무상 교육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올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는데요. 세금 인상분 중 약 1조 7천억엔을 무상 교육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무상 교육 관련 재원을 시와 주정부 연방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우리나라.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하려면 당장 올해 3,856억 원, 2021년에는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상당한데요. 지난 17일 여야가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에게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한국 사회. 이런 구조적 문제 속에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됐습니다. 해묵은 포퓰리즘 논란에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부터 찾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요?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연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수다학을 살펴볼 텐데요.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학생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겠지만 수학은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려운 친구입니다. YTN DMB에서는 수다학을 통해 수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 또 수학을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위한 수학 놀이를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놀이를 가르쳐 주실 이세은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다학의 아이디어맨 우리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필근입니다. 수다학은 그동안 수학에 관한 고민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사연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보다 더 재미있는 수학 공부 방법을 소개해왔습니다. 수다학은 진행자와 수학 선생님, 그리고 분위기를 재치 있게 이끌어가는 개그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스튜디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호기심 가질 만한 동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용하면 더 흥미로워할 거고요. 네. 또 아니면 지우개나 바둑돌, 공깃돌 이용해서 튕겨도 됩니다. 그렇군요. 지우개랑 공깃돌은 거의 개근상감인데요. 그렇죠. 매주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집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최고의 소품으로 임명합니다. 네. 네. 너무 멀리 튕겨서 종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서 함께 한다면 아주 훌륭한 소품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나올지 몰라요. 또. 네. 이렇게 다양한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놀이도 여러 각도로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은 매주 주제에 따라 바뀌지만 진행자와 개그맨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어우러져서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길이 재기와 관련한 수학 놀이를 보여줬습니다. 수다학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수학 놀이를 소개하면서 수학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과 수학 놀이를 하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 스튜디오에서 놀이의 핵심과 지도 방법을 설명해주고 수학 놀이로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진행자와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짚어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에 좋고 놀이 영상과 스튜디오에서의 대화나 활동을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지루함도 덜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화면이나 글상자로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팁이나 변형된 놀이를 설명할 때 출연자의 말을 단순히 자막으로 처리하지 않고 글상자를 통해 따로 정리해준다든지 수학 놀이를 보여주는 영상 이후에는 놀이 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라는 화면을 통해 수학 놀이 후 지도 방법도 짚어줬습니다. 수학 놀이라고는 하지만 학습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시청자들이 보다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네.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수학이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아이에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가 재밌게 수학을 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접하고 실생활에서 수학을 발견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이 반영된 수다학이 앞으로도 수학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벚꽃 나들이 가신 분들 많으셨죠? YTN은 서울 벚꽃 5대 명소로 꼽히는 남산에서 매년 가족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시민 2천여 명과 함께한 봄나들이 행사, 그 현장을 YTN 이야기에서 담아봤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봄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을 따라 삼삼오오 보이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서울을 굽어보던 남산입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 남산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꽃나들이 인파가 몰려오는데요. 그런데 오늘따라 백범광장이 유난히 붐비네요. 재미난 놀이에 흥겨워 보이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일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열리는 남산 가족 걷기 대회. 벌써 7번째를 맞이하는데요. 대회 참가자만 2천여 명. 남산을 가득 채운 열기 느껴지시나요? 남산 걷기 대회는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료로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곳 백범광장에서 서울 타워까지 한 6km 구간을 편하게 걷는 걷기 행사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 활짝 펴고 2019년도는 더 건강하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함께 재밌게
잠깐 걷기 전에 시원하게 몸부터 풀어볼까요? 쭉쭉 스트레칭부터 빙글빙글 율동까지 엔도르핀 업업! 그런데 낯익은 저분은 YTN 정찬영 사장님 아닌가요? 자, YTN과 함께하는 제7회 가족 걷기 남산 가족 걷기 대회에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걷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봄꽃으로 단장한 남산 벚꽃길로 출발! 걷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반기기라도 하는 듯 형형색색 화사한 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싱그러운 자연 속 산책,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도 하늘하늘 흩날리는 벚꽃잎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죠.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까지 확 풀리는 이 기분. 화사한 봄날의 풍경, 이 한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건 필수겠죠. 차곡차곡 쌓이는 추억만큼 가족의 정도 두터워집니다. 처음 뭐 대박천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죠. 어때요? 저도요. 효자네 효자. 봄내음 가득한 남산길을 올라 드디어 종착지인 YTN 서울타워 도착. 완주하는 참가자에겐 상품이 팡팡. 회를 거듭할수록 상품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건강도 업, 기분도 업. 가족과 연인, 벚꽃과 함께한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 어떠셨나요? 온 가족이 매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석하고 싶습니다. YTN 걷기 대회 화이팅! 바쁜 일상, 복잡한 도심, 멀리 떠나지 않고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 봄 향기 가득한 YTN 서울타워로 놀러오세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올해 1분기 홍역 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외출이 많은 계절,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